여기 머그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을지 아무것도 없을지 그건 알 수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오븐컨 영상이 아닌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확신 혹은 자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있죠. 바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믿는다. 정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본인 스스로를 믿으세요 라고 말해준다 한들 그게 막 즉각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믿는다 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믿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하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오랜 시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저만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저만의 답을 얻기 위해 당연히 그냥 생각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생각이라는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가 있어야겠죠. 저는 저만의 멘토에게 훌륭한 식재료를 제공받아서 저의 삶이라는 입맛에 맞게 계속 생각해 본 결과 저만의 가치관이라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은 가장 직접적이지 않고 함축적인 표현들로 알려준 한 권의 고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서 광고 영상도 아니고요. 오븐컷 영상도 아니에요. 오늘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본편 영상인데요. 제 생각의 발원지는 언제나 그렇듯 항상 책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대문호인데요. 19세기를 빛냈던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고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미국을 조금 무시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문호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에머슨은 미국의 대문호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거나 아깝지 않은 철학자이자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신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기 신뢰에 대해 에머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자기 이외의 곳에서 찾지 마라.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그대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의 행동이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쩍거리며 지나가는 빗줄기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 개인에게는 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 빛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각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라고 말이죠.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무지를 뜻합니다. 사실 스스로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건 당연히 자기 자신이에요. 정작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 잘 압니다. 혼자 살든 가족들과 함께 살든 집 구조가 어떤지, 집의 어느 부분이 자주 고장나는 취약 부분인지, 이 집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 집, 내가 사는 집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사실 지금 내가 사는 동네 이름, 집 주소, 집이 몇 층인지,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주자겠죠.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머슨이 정의하는 천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보통 위인전은 전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100권 전집 세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 어머니께서 책 리스트 100권을 적은 종이를 장롱에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마다 책 제목 옆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셨는데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저는 강제로 100권의 위인전과 각종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위인들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여 4살에 천자문을 깨우치고 6살이 되기 전 사서삼경을 독파하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게 6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사서삼경을 독파했다. 그러니까 이건 유교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같은 경전들을 모조리 다 읽고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왜 초인적인 능력을 그냥 타고났다고 표현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위인전은 내러티브가 완전히 달라요.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이런 내러티브를 보여줍니다. 일단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 환경이라든지 부모님 중 한 분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거나 심지어 입양되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교육과 일을 하며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빛나는 재능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인생 각성의 순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웅, 천재, 위인으로 기억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그 어느 문화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위인들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그게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유독 더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읽게 된 위인전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과거 그 위인들이 살던 시대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 그 결과 위인전들이 그렇게 쓰여진 것일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머슨의 말 중에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 빛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각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능이 뛰어난 인간만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내면의 생각을, 스스로의 잠재력을 무시합니다. 셀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다람쥐를 예로 들어볼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읍니다. 그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200개의 도토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람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도토리를 줍는 여기 말고 조금 더 위쪽에 참나무가 많으니까 거기로 가면 도토리를 훨씬 더 금방 모을 수 있겠다. 어쩌면 200개 넘게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건 다른 다람쥐들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거기다가 20-30마리씩 모여서 조직적으로 도토리를 모아대는 다람쥐들도 있다던데 나는 게임이 안 되겠네. 그래, 도토리 모으는 거 잘하는 다람쥐들이 얼마나 많은데. 됐다. 내 능력으로는 그냥 여기서 150개만 모아도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람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셀프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 자기 생각을 무시하죠. 에머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것이다. 다른 무수한 목소리가 반대 의견을 낼지라도 점잖으면서도 굳건한 자세로 자신의 자발적인 느낌을 더 소중하게 믿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일 어떤 낯선 사람이 당신이 늘 생각하고 느꼈던 바로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끄러운 상태가 된다고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상의 가장 위대한 점이자 치명적인 점은 절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죠.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상상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원래 A라는 것에 흥미도 느끼고 재능도 있었어요.
A라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직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처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 선생님 혹은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B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B가 가장 좋고 멋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딱이라고 계속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부모님과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당연히 B가 여러분에게 딱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여러분은 매일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매일 힘이 들었지만 사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마냥 행복해하고 만족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제서야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은밀하면서도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너는 B가 아니라 A를 할 때 너의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으려면 그런 목소리를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때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명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그 시그널을 잡념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 오늘따라 잡생각이 많이 드네.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일도 다시 B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해보셨다면 이제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신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는 거죠. 저의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강하게 말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머그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을지 아무것도 없을지 그건 알 수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이 컵을 내려다 보시고는 물이 반쯤 담겨 있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다고 믿어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컵 안에 물이 있다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했는데 물이 있다고 믿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믿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이 신뢰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신뢰를 보여야 하는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난 당신을 믿어. 난 너 믿어. 라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 나아갈 발걸음, 행복, 그리고 이루어 나아갈 많은 것들, 앞으로 나에게 보여줄 마음과 행동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걸 해내고 이룬 사람에게 가서 이제 난 너를 믿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와서 라는 생각만 들죠. 개국공신, 원년 멤버라는 단어가 왜 있을까요? 개국공신은 함께 나라를 세운 동료들이잖아요. 그들이 서로를 믿고 나라를 세우기로 했을 때 그땐 아직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적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없던 그때 서로를 믿고 함께 했으니까 나라를 세운 다음 공신이 되는 거죠. 원년 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그 어떤 무엇이 되었든 그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하기로 한 그 당시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도 정확히 똑같아요. 아직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아직 여러분이 이룬 것이 없을 때, 아직은 여러분이 미숙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들어왔던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의 본질이에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머슨의 말처럼 어디서든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일상에서 이걸 지켜내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걸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을 테니까요. 다시 보기, 일시정지, 0.5배속 재생, 2배속 재생 전부 다 안 됩니다.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정말 딱 한 번이죠. 이 딱 한 번,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딱 한 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한 번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하게 더 이상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